가장 끔찍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사랑과 신뢰를 이용해 당신의 인생 전부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 모두가 부러워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이곳은 성공을 향한 야망과 치열한 경쟁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각종 경제 잡지와 SNS를 장식하며 모두의 선망을 한 몸에 받는 파워 커플 한지훈과 최유진이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개발자로 불리는 AI 스타트업 뉴메논의 CEO 한지훈,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아내이자 경쟁사 마케팅팀을 이끄는 능력 있는 여자 최유진.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삶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지훈의 회사가 수백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날은 더더욱 그랬죠. 지훈은 오늘만큼은 세상의 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최고급 샴페인이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축배를 들 생각에 부푼 그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도어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것은 축하의 따뜻함이 아닌 싸늘한 정적이었습니다. 아내 유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인기척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 거실의 조명이 아닌 낯선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이었습니다. 지훈이 처음 보는 두 번째 핸드폰이었습니다. 유진아, 나왔어. 우리 드디어 해냈다고? 뉴메논이 해냈어. 지훈의 목소리에 유진이 화들짝 놀라며 마치 불에 댄 듯 급하게 핸드폰을 소파 쿠션 밑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컸습니다. 자기 왔구나. 정말? 축하해. 대단하다, 우리 남편. 유진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공허했습니다. 지훈은 손에 든 샴페인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 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샴페인 사왔어. 오늘 밤은 우리 둘만의 파티야. 응, 좋아. 그녀의 건조한 대답에 지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던 쿠션의 한쪽 끝에 꽂혔습니다. 그 핸드폰은 뭐야? 새로 산 거야?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이거? 별거 아니야? 이번에 새로 맡은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해준 업무용 폰. 정신이 없어서 말하는 걸 깜빡했네. 업무용 폰. 그럴듯한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재 개발자인 그의 두뇌는 버그를 찾듯 아내의 행동에서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놀랄 일인가? 업무용 폰이라면 왜 숨기려 했을까? 그녀의 시선은 왜 자꾸만 허공을 향하는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들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지훈의 마음을 채운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지훈은 애써 의심을 지우려 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유리 테이블 위에서 날카로운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유진이 미처 숨기지 못한 두 번째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파트너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뱀이라도 본 것처럼 핸드폰을 낚아채 서둘러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홀로 남겨진 지훈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졌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파트너를 만나러 간다고 말했지만 그 파트너는 부산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지훈의 완벽했던 세계에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핸드폰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닌 유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 갑작스럽게 잡힌 지방 출장. 유진의 부재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 명분을 내세웠고 일에 지쳐있던 지우는 그 말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부산에서 막 돌아온 유진의 코트 주머니에서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의 영수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지우는 애써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부산 출장 힘들었지? 혼자 밥 먹기 힘들었겠다. 괜찮았어. 바빠서 대충 때웠지 뭐. 그래? 이 레스토랑 2인 코스 요리로 유명한 곳 아니야? 파트너랑 식사라도 한 건가? 지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프로페셔널한 마케터의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그거. 클라이언트 접대 때문에. 알잖아. 이런 건 다 법인카드로 처리하는 거. 자기한테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 피곤하다. 먼저 씻을게. 그녀는 대화의 틈을 주지 않고 욕실로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모든 행동, 모든 변명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수백억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대표로서 그는 누구보다 바빴습니다. 밤낮 없이 코드와 씨름하고 투자자들을 만나고 직원들을 독려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아내의 변화를 애써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코드 리뷰에 집중하던 지우는 잠시 목을 풀기 위해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서재박 거실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톤이 아닌 꿀처럼 달콤하고 한껏 상기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네, 태민 씨.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 비전은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야망, 그리고 그걸 실현시키는 능력까지. 정말 존경스러워요.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일이 아닌 다른 남자의 일을, 그것도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강태민을 저토록 뜨거운 찬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훈의 가슴에 차가운 비수가 날아와 밝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태민의 나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유진 씨가 있으니 가능한 일이죠. 당신 같은 인재가 왜 아직도 그런 작은 곳에 있는지 모르겠어. 세상은 더 넓은데 그 사람 아직도 당신 가치를 몰라주지. 코딩밖에 모르는 바보가 어떻게 당신 같은 보석을 알아보겠어. 작은 곳, 코딩밖에 모르는 바보. 그 말들은 명백히 지훈과 그의 스타트업 뉴메논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욕적인 말에 반박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가볍게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가끔은 숨이 막혀요. 내 모든 성과는 그저 한지훈의 아내라는 수식어에 묻혀버리니까. 하지만 태민 씨는 다르잖아요. 당신은 나를 최유진이라는 사람 자체를 알아봐주니까. 말씀하신 프로젝트 제우스 관련 핵심 소스 코드 내일 중으로 넘길게요. 그럼 태민 씨 회사가 업계 1위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기밀 자료, 프로젝트 제우스의 핵심 소스 코드. 그 단어들이 지훈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영혼을 모두 바친 회사를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목소리가 이제는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가족 위치 공유 앱을 켰습니다. 며칠 전부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의 위치를 확인하곤 했지만
유진은 언제나 한 수 위였습니다. 그녀의 위치는 중요한 순간마다 꺼져 있거나 그녀의 본래 핸드폰은 사무실에 남겨둔 채 두 번째 핸드폰만 들고 움직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천재 개발자는 아내의 작은 스마트폰 하나에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수만 줄의 코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코드들 하나하나에 자신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은 그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IT 업계 가십을 다루는 한 블로그의 링크였다. 그리고 그 링크를 누른 순간 지훈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링크. 지훈의 손가락이 차가운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심호흡 한 번과 함께 링크를 누르자 판교의 모든 개발자와 투자자들이 구독한다는 IT 가십 블로그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판교를 뒤흔든 스캔들. 강태민 대표, 리모의 여성과 제주도 비밀 여행. 스크롤을 내리자 흐릿하게 처리된 파파라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호텔의 오션뷰 발코니, 와인잔을 든 두 남녀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지훈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아내의 실루엣, 그녀가 아끼던 실크 원피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남자. 바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 강태민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감각이 이런 것일까? 그는 몇 번이고 화면을 껐다 켜보았지만 사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을 때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이 띄워진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유진의 하이힐 소리가 그 순간 멈췄습니다. 이건 뭐야? 설명해봐, 최유진. 사진을 본 유진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예상했던 당황이나 변명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입가에서 터져나온 것은 차가운 실소였습니다. 하, 이걸 믿는 거야? 지금? 강태민, 그 인간이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 뭐라고?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당신을 흔들려는 거잖아. 강태민 대표가 나한테 접근한 건 처음부터 의도적이었어? 당신 회사 정보를 빼내려고 나를 이용한 거라고. 당신이 일에 미쳐서 나 혼자 둘 때 그 사람이 파고든 거라고. 당신이 조금만 더 내 옆에 있어줬어도 이런 일 없었어. 유진은 완벽한 피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태민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다른 직원들도 함께한 출장이었지만 악의적으로 둘만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 유포한 것이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사실적이어서 지훈의 분노는 순식간에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게 정말이야?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당신은 나보다 저런 가십조가리를 더 믿는 거냐고? 나는 당신을 지키려다 이용당한 피해자일 뿐이야.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지훈은 홀로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그의 논리적인 두뇌는 아내의 말을 믿어야 한다고 속삭였지만 심장은 그렇지 않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유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지만 나한테는 그냥 바보처럼 순한 남자. 그녀가 친구들에게 그를 그렇게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 순진한 바보가 지금 아내가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말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핸드폰.
한밤중의 은밀한 통화, 그리고 기밀 자료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지옥 속에서 그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다음 날 지훈은 강남의 초고층 빌딩에 위치한 한 로펌을 찾았습니다. 그의 대학 선배이자 업계에서 가장 냉철하기로 소문난 기업 전문 변호사 김서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지훈의 넋두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감정 한 점 섞이지 않은 논리의 요새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배. 유진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내를 의심하는 나쁜 놈일 수도. 지훈의 말이 끝나자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한지훈. 그래서 내 결론은 우리 유진이는 착한데 나쁜 남자한테 속았을 거야. 이거야? 판교 바닥에서 10년을 구른 네가 할 소리냐? 질문을 바꾸지. 지금 울고 싶어? 아니면 이기고 싶어? 네? 이 바닥은 전쟁터야. 동정이나 사랑 같은 감정은 사치일 뿐이고, 울고 싶으면 집에 가서 혼자 울어. 하지만 이기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 말만 들어. 감정은 이 전쟁에서 아무 쓸모 없어. 사실만 말해. 팩트. 그 두 번째 핸드폰부터 시작하지. 서연의 얼음 같은 목소리에 지훈의 혼란스럽던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모든 일을 자신의 의심과 유진의 변명,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까지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 변화가 없던 서연의 눈이 기밀 자료라는 단어에서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열어 지훈의 회사 뉴메논의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이상하네. 내 회사 최근에 맺은 계약들 조건이 미묘하게 너희 쪽에 불리해. 특히 강태민 쪽이랑 진행한 협력 계약서 7조 사망바. 데이터, 상호 접근권 조항. 미쳤어? 이건 그냥 우리 기술 다 퍼주겠다는 거잖아. 강태민이 이 조항을 넣자고 했을 때 최유진이 반대 안 했다고? 그건 유진이가 양사 간의 시너지를 위한 거라며? 시너지? 이건 시너지가 아니라 기생이야. 기생. 마치 상대가 우리 패를 미리 다 읽고 협상 테이블에 들어온 것처럼. 서연은 모니터에 떠있는 계약서와 지훈의 괴로운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치밀하게 계획된 기업 전쟁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이건 내 아내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네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 서연의 사무실을 나선 지훈의 발걸음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는 그의 안에서 차가운 결심으로 응축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처럼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정보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넌 지금 피해자가 아니라 이 전쟁의 사령관이야. 첫 번째 목표는 적의 통신망을 확보하는 것. 그 두 번째 핸드폰의 유심칩. 그걸 빼내야 해. 그날 밤 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연기를 했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모든 오해에 대해 사과하며 자신을 믿지 못했던 것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유진은 그의 품에서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샤워를 위해 욕실로 들어가는 순간 지훈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분, 2분, 3분. 욕실의 물소리가 세상의 어떤 소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가방에서
두 번째 핸드폰을 꺼내 유심칩을 빼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이 그의 결혼 생활의 종말을 고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유심칩은 서연이 고용한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팀에게 넘어갔습니다. 보안이 삼엄한 연구실, 수많은 모니터가 깜빡이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두 사람이 사랑을 속삭인 호텔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훈이 수많은 밤을 새웠어 내려간 수만 줄의 코드 속에 있었습니다. 이 안에 든 모든 걸 끄집어내세요. 메시지, 통화 기록, 삭제된 데이터까지. 디지털 먼지 한 톨도 놓치지 말고. 며칠 후 지훈은 서연의 사무실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고 그 안에는 그의 지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포렌식 팀이 복구해낸 유진과 강태민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연인들의 미러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공범들의 작전 계획서였습니다. 서연은 말이 없었고 지훈은 스크롤을 내리는 매 순간마다 심장이 저며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크린 위로 복구된 메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지훈 씨는 아직도 내가 자기만 보는 줄 알아?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자기가 만든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는 어린애 같아. 그 순진함 덕분에 우리가 편한 거지. 프로젝트 제우스 소스 코드는 그거면 내 신제품 발표에는 성공적일 거야. 판교의 왕은 내가 되는 거고. 걱정 마. 거의 다 빼냈어. 지난주 투자 IR 자료도 방금 메일로 보냈고. 이 기술의 가치가 얼마인지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을걸. 자기가 만든 코드의 가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몰라. 잘했어. 역시 최유진이야. 한지우는 지금쯤 투자금 들어왔다고 샴페인이나 터뜨리고 있겠지. 우리가 그 돈으로 뭘 할지는 상상도 못하고.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만든 AI 알고리즘, 그의 자식과도 같은 프로젝트 제우스의 소스 코드가 아내의 손에 의해 경쟁사 대표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배신보다 더 끔찍한 자신의 꿈과 인생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수만 줄의 코드를 밤새워 써 내려갈 때마다 유진은 그의 등 뒤에서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그 모든 다정함이 거대한 기만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조각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지훈아, 들어봐. 서연이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유진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복구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너무나도 다정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집에 가면 그 남자 얼굴 매일 봐야 하잖아. 죄책감 같은 건 없어? 그 사람? 괜찮아. 일밖에 모르는 바보인데 뭐. 그 사람과의 삶은 거대한 무균실 같아. 안전하지만 숨막혀. 아무런 열정도 설렘도 없어. 하지만 태민 씨, 당신과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라. 내가 성공해서 이 지긋지긋한 한지훈의 아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야. 그 사람은 내 성공을 위한 아주 유용한 발판일 뿐이야. 마지막 문장이 사무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발판. 그 한마디에 지훈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자리에는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최유진을 사랑했던 한지우는 그 순간 죽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기다려주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어떡할 거지?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혼란이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복수의 칼날처럼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시작하죠, 선배. 저들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 주세요.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했던가. 지훈은 지난 며칠간 서연의 사무실에서 모든 감정을 얼려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강태민의 신기술 발표 회장, 판교의 테크 기업들, 투자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 속에서 모든 것은 강태민의 성공을 위해 완벽하게 조율된 무대였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IT 전문 기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이 정말 한지훈의 기술을 훔쳤다는 게 사실일까? 소문은 무성한데 오늘 발표 보면 알겠지. 모두가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의 눈은 바로 맨 앞줄에서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는 최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남자가 IT 업계의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강태민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술을 독점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개방과 공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새로운 AI 알고리즘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의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태민이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으리라 예상했던 바로 그 순간 행사장 뒷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에게 날아온 것은 축하의 꽃다발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법원의 소장과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한지훈과 김서연 변호사, 그리고 그들의 법무팀과 형사들이 들어섰습니다. 순식간에 행사장의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기자들의 눈이 흥분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뉴메논의 법률 대리인 김서연 변호사입니다. 강태민 대표, 당신이 방금 발표한 그 위대한 기술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김서연 변호사. 아무리 뉴메논이 위기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남의 잔치에 와서 깽판을 치는 건 비겁하지 않습니까? 한지훈, 여기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하다니. 실패자의 마지막 발악인가? 강태민이 소리치자 지훈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실패자? 내 모든 것을 훔쳐서 그 자리에 서 있는 너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강태민. 그 순간 맨 앞줄에 앉아있던 유진과 지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매도하는군.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보안팀, 당장 이들을 끌어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좋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기자분들과 전문가분들이 직접 판단할 증거를 보여드리죠. 화면을 보시죠. 서연이 손짓하자 기술팀 직원이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강태민의 등 뒤에서 그의 회사 로고를 띄우고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두 개의 코드 창으로 바뀌었습니다. 왼쪽은 한지훈 대표의 프로젝트 제우스 핵심 소스 코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오늘 발표하신 프로메테우스의 코드죠.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군요. 이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죠.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의 증거입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개발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표절, 아니 복제였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건 우리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다시 손짓하자 스크린은 익숙한 오디오 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행사장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며칠 전 지훈의 심장을 찢어놓았던 바로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집에 가면 그 남자 얼굴 매일 봐야 하잖아. 죄책감 같은 건 없어? 그 사람? 괜찮아. 일밖에 모르는 바보인데 뭐? 내가 성공해서 이 지긋지긋한 한지훈의 아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야. 그 사람은 내 성공을 위한 아주 유용한 발판일 뿐이야. 유진의 목소리. 그녀의 경멸과 야망이 담긴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완벽한 정적.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 끝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의 스크린에 띄워진 실시간 뉴스 속보에는 강태민 회사의 주가가 수직으로 추락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이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안 돼. 안 돼. 하지만 그들의 절규는 수백 개의 셔터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형사들이 조용히 강태민과 최유진에게 다가가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무너져 내리는 강태민과 얼음처럼 자신을 내려다보는 한지훈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왕국은 그녀 자신의 목소리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게 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던 유진이 마지막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용서와 자비를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런 표정 없이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돌아섰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승자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기자회견장의 소란은 판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한때 IT 업계의 신데렐라로 불렸던 두 사람의 추락은 그들의 성공만큼이나 극적이었습니다. 법은 지훈의 편이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그리고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까지 지훈은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그의 인생을 바쳐 만든 프로젝트 제우스의 지적 재산권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반면 강태민과 최유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태민의 회사는 주가 폭락과 투자자들의 이탈로 공중분해되었고 그는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되었습니다. 최유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지훈의 아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녀의 야망은 결국 배신자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더 이상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네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망쳤다고 악을 쓰는 원수일 뿐이었죠. 한때 판교를 지배하리라 꿈꿨던 그들의 뜨거웠던 사랑은 차가운 현실 앞에서 서로를 핥히는 증오로 변해 구치소의 철창 안에서 재가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지훈의 회사 뉴메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그의 기술력은 시장에 더 큰 신뢰를 얻었고 그는 판교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CEO가 되었습니다. 뉴메논의 이사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기술적 이상을 이야기하는 순수한 개발자에 가까웠지만 이제 그는 단 하나의 숫자, 단 한 줄의 계약서 조항도 놓치지 않는 냉혹한 사업가였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경외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예전의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그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순수했던 천재 개발자 한지우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의 자리에는 사람보다 코드를,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는 냉철한 사업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지훈은 새로 옮긴 사무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판교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신과 유진의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 불빛들은 그저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처럼 아무런 감흥 없이 다가왔습니다. 승리는 달콤하지 않았고 공허함만이 그의 제국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던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서연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잔할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 어떤 긴 위로의 말보다 더 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라기보다는 길고 긴 전쟁을 끝낸 병사가 폐허 속에서 발견한 작은 온기 같은 그런 미소였습니다.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배신의 기억은 그의 코드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지훈은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모든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승리감에 취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랑과 야망이 충돌하는 전쟁터에서 과연 진정한 승자는 존재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